오늘의 이슈 자갈치 일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갈치 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보는 자갈치 일보 시작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공식 선거운동 이틀차인 어제 대선 유력 주자 3인방이 모두 보수의 텃밭인 TK 지역을 찾았다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모두 TK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했다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보수 텃밭이자 전통적인 제조업 거점 도시인 경북 구미, 대구, 포항을 찾았는데요. 이 후보가 영남 지역을 찾은 건 전국 소도시를 순회했던 경청 투어 이후 불과 사흘 만입니다. 그만큼 이 후보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험지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후보는 어제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자신이 경북 안동 출신이라면서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구미가 고향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잘못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리고 이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러브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일부 홍 전 시장 지지자들이 이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영남에서 선거운동을 했다지요. 네,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12일과 13일 어제였죠. 이틀째 대구에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텃밭 표심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도와 함께 초유의 후보 교체 사태로 상처 입은 지지층을 달래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김 후보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세계적인 지도자,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이라면서 지켜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반대했지만 철이 들고 난 뒤에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박 전 대통령 묘소에 찾아가 참회했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김 후보는 어제도 계엄과 탄핵의 파도를 넘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권고, 출당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당내 혼선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어제 울산이랑 부산에도 왔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울산에 이어서 김문수 후보의 부산 첫 방문지는 산업은행 이전 예정지인 문현금융단지였는데요.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를 설득해 산업은행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산은법 개정안부터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각종 규제를 풀고 특례를 적용해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만드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 법안 제정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어제 자갈치 시장에도 가가지고 상인들하고 인사하고 유세를 했다는데 아직에는 못 봤는데 아무튼 그러고 또 이준석 후보는 웃자고 있습니까?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어제 하루 종일 대구에 머물렀고요. 청년층과 접촉면을 널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자신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양당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도 날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철지나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니 하지 않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대구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철이 지난 논쟁을 끌어오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건데요. 또 김문수 후보의 계엄 사과에 대해서는 계엄이 정말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즉각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옷에 뉴스 틀면 대선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지에 어쨌든 진짜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국민들도 정신을 차리고 후보들 공약을 잘 챙겨봐야겠지에. 네, 맞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죠. 이제 오늘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나란히 PK 지역을 찾아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서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 통영, 거제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남 진주, 사천, 창원 등을 경남 지역으로 찾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부산 자갈치 시장 등에서 거리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뉴스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를 만나볼 텐데 이제 후보들의 공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공공기관 통합 이전을 추가한 10대 부산발전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있는데요. 부산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된 이번 주를 부산 지역 과제의 대선 공약화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예,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지난달 21일에 부산시가 발표한 10대 공약 과제에서 해양수산부 등 해양 공공기관 통합 이전을 주가한 거지.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18일 영남 지역 발전 공약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며 밝혔던 사안인데요. 부산시는 이 후보의 해수부 이전 공약에 더해서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 이전해야 부산의 글로벌 해양 경쟁력이 강화되고 남북권 성장축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부산 경남 행정통합도 대선 공약 과제로 추가했는데요. 그 외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2단계 확장과 가덕도 신공항 공사 설립, 차세대 부산형 수소 급행철도 구축 등 과제의 대선 공약 반영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날부터 선거대책위원회 조직 구성이 완료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부산시당을 재차 방문해서 대선 공약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21대 대선이 부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국가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지역 핵심 의제가 대선 공약은 물론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 요래 말을 했는데 예, 진짜 그래 될 수 있도록 단디 챙기주의소. 자, 다음 뉴스는 예? 네, 다음 뉴스는 강원도로 가보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기억하실 텐데요.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12살 이도형 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차량의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면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예, 지난 2022년 12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뒤 600m 넘게 질주하다가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로 12살 손자 이도영 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지요. 유족은 차량 급발진이 원인이라면서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네, 기록된 사고 장치에는 마지막 충돌 6.5초 전부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재판부는 차량의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엔진 전자제어 장치의 결함으로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제동 페달 기록까지 오류를 일으킬 수는 없다는 건데요. 또 차량 충돌 직후를 제외하면 제동 등이 들어가지 않은 점, 또 재현 실험 결과 사고 기록 장치의 속도와 큰 차이가 없었던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함이 아닌 작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면서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요래했는데 예,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을 감히 어찌 헤아릴 수 있겠냐마는 충분한 조사로 항소심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후 상황도 자갈치 일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는 한국의 정명훈 지휘자가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오페라 극장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기분 좋은 소식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네,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은 현지 시간 지난 12일 누리집을 통해서 정명훈 지휘자가 리카르도 샤이 지휘자 뒤를 이어서 2027년부터 음악 감독을 맡게 된다고 공개했는데요. 이탈리아 매체에 따르면 라스칼라 극장 포르투나토 오르톤비나 총감독이 이사회에 정명훈의 음악 감독 선임안을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라스칼라 극장이 대단한 오페라 극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1778년 문을 열었습니다. 라스칼라 극장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인데요. 작곡가 베르디, 벨리니, 로시니, 푸치니 등의 걸작 오페라들이 초연되기도 했고요. 아르투로 토스카니 등 당대 최고의 지휘자가 음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이 극장의 240여 년 역사상 아시아인이 음악 감독을 맡게 된 건 정명훈 지휘자가 최초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신데 예. 정명훈 지휘자는 이 부산 콘서트홀과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예술 감독도 맡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정명훈 지휘자가 부산의 클래식 수준을 끌어올릴 부산 콘서트홀,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만큼 이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나서게 되면서 부산과 이탈리아의 예술을 잇게 되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명훈 지휘자는 오늘 19일 부산 콘서트홀에서 라스칼라 극장 음악감독 선임에 관한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다음 달 27일과 28일 부산 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에서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를 직접 지휘할 예정입니다. 예, 정명훈 지휘자가 부산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오페라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전 세계가 감동한 정명훈 지휘자의 무대를 아짐에도 앞으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 텐데 어제 저희가 아지매의 오프닝 내용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부실한 운영으로 비판받았던 세계 라면 축제 일부 시설이 무허가로 운영됐다면서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아침에 어제 이 소식 전하면서 억수로 어이없고 열받대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기장군에서 열린 세계 라면 축제에 원래는 2,000개가 넘는 라면 브랜드가 참여한다고 홍보를 해놓고 라면 종류가 10개도 안 되는 부실한 운영으로 관람객들이 환불에 단락하고 난리가 났었다 아닙니까? 근데 축제에서 일부 시설이 무허가로 운영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산 기장군은 무허가 음식 판매 시설 운영 혐의 식품위생법입니다. 축제 운영사의 희망보트에 대해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장군에 따르면 해당 축제에서 닭꼬치, 아이스크림 등 부대 식음료 판매 시설 4곳이 정식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장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갔을 때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서 사법적 편의를 위해 운영사 소재지인 서울 서초경찰서로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라면 축제 라면도 제대로 없고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무허가 운영에 참말로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모자란 축제가 열리지 않도록 단디 감시해야겠습니다. 네, 자갈치일보 5월 14일 수요일에 살펴봤습니다.